안녕하십니까. 하철입니다. 지구에 존재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은 각기 다른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생존 경쟁이라는 이유로 서로 자기 살 길만 보고 상대는 상관 않고 죽일 듯이 살아갑니다. 경영을 하면서도 사람이 깨지면 사업도 깨지는 것입니다.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애정도 가정도 역시 사람의 관계인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 상도라는 드라마에서 그랬듯이 사람이 장사라는 말처럼 결국 경영이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남이라는 타인을 아랑곳하지 않고 혼자서 사는 것처럼 행동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기업은 강사를 초빙하여 인성교육인의 마케팅 전문가의 긍정적 삶을 살아가라고 하면서 강의의 반은 듣고 반은 졸거나 자면서 강의를 마칩니다. 아무리 유창한 솜씨로 도표를 그리고 중국 시장이 어떻고 긍정적 마인드가 어쩌니 하지만 통계표 모르거나 습관이 부자를 낳는다는 것을 몰라서 강의를 듣는 시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이 삼국지의 병법이 이 사는 데는 어떻고 이 튀기 어떻고 아주 처세가 어떠느니 침을 튀깁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은요, 나만 살면 되고 세상을 전쟁터로 가르치고 영동술을 가르치고 전략과 전술을 삶에 적용시키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세상과 사업을 이어가는 인간 친화적인 삶이고 휴먼입니까? 이런 상황이 악순환하면서 세상을 더욱 삭막한 진흙탕에 늪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강의란 가르침도 있고 또는 깨달은 바를 남에게 전달하기도 하는데 다른 사람의 책에서 카피를 해와가지고 자신이 경험해보지도 않은 소리를 하니까 실감 내지는 설득력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사업을 한다는 어떤 오나는요, 일만 안 풀리면 용하다는 점집은 죄다 찾아가서 점을 보거나 사주를 보거나. 이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사업하시는 거 맞습니까?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한문 획수 따지고 점치시고 앉아 있습니까? 왜 무엇 때문에 우리는 이조 시대로 회귀하는지를 기업인들 중에는 모르시는 분이 많다는 거죠. 그러는 너는 어떻게 이렇게 잘났으면 왜 신발에 흙을 묻히고 다니느냐고 뭐 그러시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요. 그래서 경험과 아는 바를 강의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 딴 데서 하는 거 뭐 유튜브에 좀 올리고 뭐 그러면 되잖아요. 나도 수입이 있어야죠. 내 강의나 조언 들으면 강사료를 받아야지 나도 움직일 거 아닙니까? 인터넷에다가 그냥 전부 다 깔아놓고 난 뭘로 먹고 사니까. 아니 대표님도 핵심 기술은 안 내놓는데 내가 액기술을 전달하면서 여기저기다가 쫙 놓습니까? 원래 인터넷에 보이는 것은 전부가 아니에요. 제가 강의할 때는 처음부터 녹음이나 촬영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내 강의 보신 분 있으면 찾아주세요. 제 강의는 안 돌아다녀요. 그럼 그때 받은 돈 강의료 전부 다 드릴게요. 제 강의는 공개된 게 없죠. 저는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초상권을 말하고 촬영 녹음을 금지합니다. 돈도 내가 안 드려요. 왜? 찍으신 분이 찍어서 올리신 분이 손해배상을 주시는데 뭐 제가 낼 필요 없잖아요. 저는요, 동영상을 보일 만한 것은 아예 여러분이 찍기 전에 내가 먼저 찍어서 올립니다. 저는 강의 찍은 거 올려서 유명해지고 뭐 이런 거 관계없어요. 유명해지지 않아도 돼요. 기업이든 단체든 제 강의를 들을 분들만 들으시고 또 경영의 아이디어 운영 진단하는 법을 알려드릴 분에게만 알려드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전화해가지고 뭐 물어봐요. 어디서 강의했느냐고. 그 전화번호라도 가르쳐달래요. 왜? 거기다 물어보려고. 그럼 그 사람들이 가르쳐줄 것 같아요. 자기네 회사 자존심도 있고 자기만의 경영 노하우가 있는 법입니다. 뭐 그 사람들도 돈 주고 강의 들었는데 안 가르쳐주죠. 자, 말의 핵심이 좀 다른 데로 빗나갔네요. 지금 우리는 아직도 조선시대의 쇄국 정치를 못 벗어나는 것처럼 기업인의 그
기업인이 신문화를 못 받아들이고 경영진단을 경영학 박사, 학사, 전문가에게 묻습니다. 사실 100명 직원이나 매장 한 100개 정도는 오너가 혼자 해도 웬만큼 해도 하는데 그 쉬운 걸 뭘 알아야지. 알면은 그렇죠. 아, 그거구나. 예. 그거구나 하지만 이 호박연 말이에요. 호박연 맛은 엿을 먹어봐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억지로라도 웃어라. 그러면 행복해진다나 어쩐다나. 그러면서 글로벌이니 오리발이니 뭐 열심히 강의하고 듣고 끝나고 나면 뭐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어떤 경우는 실제로 기업이 그 강의로 인하여 무엇을 했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적용이 안 되는 강의. 그러고 나면은 뭐 하는지 아세요? 아자 이거 몇 번 하고 며칠 있으면 제자리로 그냥 다시 다 돌아오는 겁니다. 집안의 경영은 가장에게 있고 국가의 책임은 대통령 마인드에 있다고 합니다. 이 집안을 다 잘 다스리는 자가 국가도 잘 다스린다고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고 사자성어로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일반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 자영업이 조금만 부풀어지고 뭐 이렇게 좀 돌아가는 것 같으면 몸집만 냅다 키우려고 신경을 쓰고 맨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그게 그 타령이죠.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자, 박사다, 전문가다, 경제 석학이 경제 살리는 일 드물어요. 왜? 어떤 경우에는요, 해보자는 이론이니까 다시 말해서 가상 경험이다 이겁니다. 기업을 경험해 본 경험이 없으니까 alive, 실제 상황이 아니다 이겁니다. 실제로. 과학기술을 가진 사람과 경제학자 누가 돈이 될까요? 기술은 돈이 돼도 이론은 가상화폐처럼 기분은 좋지만 통용이 안 되거나 해커가 꿀떡 잡수시면 억만금이라도 말짱 꽝이잖아요. 시장 없는 경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생산 없는 소비가 어디 있습니까? 그거 보면은 뭐 영어로 마케팅이 어쩌고 프로덕트 어쩌고 그러는데 영어 했다고 해서 잘 사는 게 아니라 생선 장사하는 엄마가 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게 진리예요. 아이 여놈아, 그 자빠져 있지 말고 나가서 땅이라도 파. 그렇게 말하시는 어머니가 경제학 박사요, 경영학 박사고 시장 정보의 빅데이터입니다. 뭐 미래 산업이 어떻고 미래 산업의 가치가 어떻고 무슨 뭐 입만 살아가지고 놀고 먹고 편안하게 누워있으면 미래 산업이 아니라 미래 거지가 되는 겁니다. 거지. 그 좋은 말로 하면은 노숙자. 아이고. 무슨 뭐 방랑자 영화 이런 것 같아요. 노숙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사회라는 것은 규칙이 있고 룰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방법과 룰을 잘 알아야 합니다. 움직이는 법, 일하는 법, 생각하는 법. 그런데 혼자서 됩니까? 사회는 집단이니까 협동하는 법도 잘 알아야 하잖아요. 뭘로? 긍정적 마인드로. 긍정적 마인드를 왜 가져야 하고 그 결과는 뭔데요? 에? 그 결과는 뭐예요? 긍정적으로 그 좀 하고 싶은데 그 안 되는데 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법이나 검증이 없어요. 어떻게 하라는 법도 없고 그걸 검증해 본 적도 없고 긍정이 뭔데? 자기도 모르잖아. 뭐 기업을 해봤어? 장사해봤어요? 그럼 이런 것들을 박사나 전문가가 못 푼다면 누가 풀어야 합니까? 점쟁이가 풀어요? 사주로? 토종비결로? 우리 조선이 대한민국으로 바뀌어 몸부림을 쳐도 일부에서는 아직도 사주팔자 따라하는 사람이 많은 나라입니다. 과학적 근거를 들어서 수학적으로 풀고 물리적으로 해결을 하려는 논리가 저만치 서서 구경을 하고 있으니까 그 어떤 나라나 좀 힘 좀 있는 나라에서 경제가 어렵거나 문제가 있어가지고 뭐 그냥 헛기침 한번 빵 하면은 우리는 자원 없는 좁은 땅덩어리에서 몸살을 앓는 기업들이 아주 추위 타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요, 이 주먹구구가 아니라 과학의 근거를 두고 과학적으로 풀어가야 합니다. 좋은 시대 아닙니까? 이만큼 좋은 시대가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의 옛 기업인들은요, 사람을 뽑을 때는 관상쟁이가 면접 시험관 옆에 같이 앉아서 면접을 같이 봤답니다. 설득력 있잖아요. 이 사람의 관상을 보고 회사에 이익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그걸 보고 뽑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막연한 관상으로 뽑는 시대가 아니라 과학적인 방법으로 계산을 해서 뽑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구시대의 방법에 의존하는 사람이 덜어 있어요. 꽤 됩니다. 우리는 사실을 입증하려고 하고 실체를 증명하려고 하면은 과학적 방법이 아니면 증명할 수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또 그렇게 우리는 또 하고 있고요. 이미 과학적 방법으로 경영을 하는 회사들에게 하청으로 일감 갖다가 일을 하고 그냥 입에다가 풀칠만 하고 있다면 언제 멋진 기업을 만들려고 그러십니까? 에? 얘기할 때 보면요, 흔히들 그 여타의 그 회사들이 우리 회사는 정직한 회사다. 믿어라. 우리 회사는 절대 이익을 안 먹고 소비자에게 다 준다. 다 당신 거다. 아니, 장사가 이익도 없이 장사를 해? 망하는 회사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익을 안 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주 부처님이 차리신 회사가 나 이런 참 부처님이 차리셨어요? 우리 회사는 친환경이므로 전염부회하다. 뭘로? 말로만? 이 전성분표를 보면요, 들어갈 거 다 들어갔어. 어디서 가져오고 뭐 하고 누가 그 읽어보면 모릅니까?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왜 한 번에 왕창 먹고 큰 이익을 보려고 하시느냐 그런 얘기예요. 수십 년 동안 중병이 걸려가지고 끙끙 앓던 사람이 2, 3일 만에 병원에 찾아와가지고 내 몸 좀 한 2, 3일 만에 빨리 좀 고쳐달라고 생떼 쓰는 거나 뭐가 다릅니까? 하룻밤 사이에 로또 복권 맞아가지고 마이애미 가가지고선 선텐 싹 하고서는 오고 싶은 그런 허황된 마음이 당신네 회사 샷다를 내리게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당신과 같이 일하는 사람도 같은 사람인데 왜 당신만 먹으려고 합니까? 같은 기업이 공존하는데 왜 당신 것만 팔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러니까 같은 직장 동료나 업체끼리 삼국지의 비결을 배우니 많이 아수라장이 되고 전쟁터같이 살벌하게 전쟁하면서 살아가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요즘요, 여기저기 가보면 뭐 병법을 뭐 배운대나? 지금 영정술, 아이고, 지금 병법 배워가지고, 이런 참. 딴 나라나 딴 기업보다 앞서가려면 과학을 이해하고 미신이 아니라 과학적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 회사에서 판매 1위를 하던 그 기업이요, 이 소비자들이 깨고 맑아지니까 그 회사 물건을 부실함을 알고서 물건 판매량이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위기에 몰렸죠. 또 어떤 회사는 정직한 척 하다가 뭐가 들어갔다 그러니까 소문이 나니까 도산할지도 모른답니다. 속임수는요, 기업의 몰살이에요. 시작하다. 이거. 얼마 전에 항공의 대기업의 식구들이 줄줄이 문제가 일어났다는 걸 보았습니다. 이것이 기업이 치료가 되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뭐 큰 돈 드는 것도 아니에요.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별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대기업이든 소기업이든 몰라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누구나 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면접을 보는 거지만 면접부터 제대로 된 사람을 보고 뽑고 경영 마인드를 조절하고 회사원의 갈등을 분석하고 개인의 문제를, 수많은 사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이 운영이고 경영인데 회사에서 몸집만 키우고 자기네들 욕심만 키웠지 남의 생각이나 아이디어는 들어본 적도 없으니까 그렇게 들어본 적 없이 혼자만 간다면 그 기업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잘하느냐? 그러니까 강의하는 거죠.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공존의 원리는 주고받는 커뮤니케이션인데
눈에는 보이지 않는 생체적 펄스가 상대를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이미 미국도 러시아도 텔레파시에 관하여 수십 년을 연구해왔고 근래에는 많은 과학자들도 동의하는 추세 아닙니까? 촛불 아시잖아요. 촛불 아시죠? 네, 촛불 아시잖아요. 이 촛불의 파문이요, 집단적 파문으로 이루어지듯이 기업은 사람을 기용할 때부터 잘 파악하여 뽑아야 하고, 만일 뽑았는데 어려움을 주거나 그 그룹에서 이탈되거나 반발이 일어나면 바로 잡아줘야죠. 근데 바로 잡아줄 수 있나? 아는 게 없는 걸. 그리고 잘 융화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뭘로 조치를 취해요? 안 그러면 기업이 비틀림 현상으로 고통을 당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죠. 말은 잘하는 것 같죠. 실제도 잘해요. 결국 기업은 인사이고 집단의 명분입니다. 요는 어느 병원이, 자 보세요. 어느 병원이 잘 되니까 이 진단도 안 해요. 수십 명 줄을 세워놓고 그냥 큰 사람들이 미어집니다. 근데 들어오는 사람마다 그 레시피처럼 뭐 그냥 처방이 다 똑같아. 척척척척 처방. 그런 병원 안 가는 시대다, 이런 얘기예요. 이제는 암이 걸렸다는데 무당이나 점쟁이한테 가서 구터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죠? 예. 이왕 죽을 거 해보자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엉터리가 통합니까? 실리가 없는 것에 얽매이는 시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노가 모르는 세계, 그런 세계가 있다면 어떤 사람이든 누구에게라도 가서 배워서 기업을 진단하고 사람의 특성을 알아야 기업을 성공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강의도 그렇습니다. 강의 중에는요, 뭐 많이 들어서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보이는 강의가 있고 보이지 않는 강의가 있습니다. 강의 중에는 살아있는 실체적 강의가 있고 허구적 이론이 무성한 그런 강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만약 어떤 남자가 여자만 보면 눈이 뒤집혀서 달려들어가지고 강간을 하려고 24시간 혈안이라면 그를 형무소에 보내겠습니까? 네? 보낼 수도 있겠죠. 아니면 우리의 사회가 그 과잉 호르몬을 억제시키지 못하니까 그걸 억제시키도록 치료를 해서 치료해가지고 잘 살도록 도와주겠습니까? 의사의 진찰로 사람을 구제하는 것이 우리의 휴먼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기업을 치료하는 것이고 이것이 진정한 인간 기업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뭐 지금은 뭐 강사이기도 하고 노래도 만들어서 불렀지만 젊어서 삼태기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 팀을 구성할 때 제가 강병철 씨하고 만들었는데, 낚시터의 즐거움이라는 그 노래로 인기를 얻으면서 나중에 이제 MC도 하고 방송 DJ로 여러 분야에서 연예계에서 방송인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그 이후에 미용계에서 한 40여 년간 국내 최초로 교육 미디어 사업을 하는 그 아이디어를 착상을 해가지고 미용방송국과 국내의 유럽 잡지를 만들어서 보급하기도 해서 국내 미용산업과 미용대학 등의 미용계에 아주 힘이 돼주기도 했습니다. 말하자면 저도 나름대로 미용계의 일획을 그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천재지변으로 고통을 당하였어도 사업으로 망한 적은 없습니다. 아이디어가 없으면 기업도 장사도 문 닫아야 합니다. 이 크던 작던 기업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은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누구냐? 뭐 이러잖아요. 너는 누구냐? 뭐 정체성이 뭐냐? 그 직원이 누구냐는 겁니다. 기업의 경험을 되살리고 아이디어를 나눠주고 매출을 증대하는 좋은 자가 되고자 강의를 하고 이런 게 있지만은 이런 것들을 사람이 하는 것이니까 인간의 협동관계를 연구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뭐 저 이런 얘기를 하면 좀 이상하겠지만 저는 부모님의 그 좋은 면만을 보고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일을 하고 들어오셔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꼭 이 대야에다가, 세수대야에다가 물을 담아서 발을 씻겨드립니다. 그런 어머니를 보고 자랐는데 나이 먹고 나서 이제야 그 원리를 깨달았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늙어서 돌아가시도록 아주 유명한 인꼬 부부셨어요.
에? 끝내라고요? 아이고, PD가 시간이 다 됐다 그러네요. 정해진 시간에 얘기를 하는 요 타임이기 때문에 시간상 여기서 줄이고 다음 기회에 더 자세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현장에서 강의하는 게 아니라 방송을 일단 한다 그러면 방송 특성 때문에 말을 많이 절제했습니다. 오늘 하는 말은 기업의 어떤 박사가 와서 스펙이 좋아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경험과 연구에 의한 노력의 일부를 기업 강사의 도움이다, 도우미 강사다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철이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